자, 수학 1 이제 첫 번째 단원 지수와 로그 함수의 이제 첫 번째 지수 단원 개념 강의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1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a의 3제곱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쵸? a의 3제곱은 a를 몇 번 곱하라는 거죠? a를 3번 곱해라 라는 거고, 우리 이거 a의 세제곱 이렇게 구한다. 이거 중학교 때 이미 한번 했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지수 법칙 2번 보면 당연히 우리 a를 n번 곱한 거랑 a를 n번 곱한 거 쫙 곱해주면 a를 총 n 플러스 n번 곱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 제곱과 a 세제곱 곱하면 a 총 5번 곱하는 거니까 지수 더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고, 우리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그래서 a의 만약에 제곱의 세제곱이다 하면 a의 6제곱이다 이제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ab의 n제곱 요 거듭제곱급 곱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고, 자 b분의 a의 n제곱, 자 나눗셈에 대해서도 분배가 가능합니다. 단 분모가 0인 경우는 우리 숫자 정의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분모가 0인 경우는 제외다 라고 표현을 해준 거고, 5번으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 a의 5제곱을 a의 2제곱으로 나눠주면 5개에서 2개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곱한다고 하면 같은 수니까 1이 나올 거고, 만약에 a의 제곱을 a의 5제곱으로 나눈다 하면 자 2개 여기 2개씩 약분이 되니까 아래 지금 3개가 남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5번이에요. 그래서 자 지수가 분자가 큰 경우는 지수의 분자에서 분모를 뺀 거 제곱해주면 되고, 자 위아래가 같은 경우, 지수가 같은 경우는 같은 수기 때문에 1이 된다. 지수가 같은 경우는 1이 된다. 그리고 분모의 지수가 더 큰 경우는 분모의 지수에서 분자의 지수를 뺀 것분의 1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웠었어요. 이 중학교 때 했던 내용에 대한 복습이고, 이제 3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 배우는 내용이 나올 건데, 자 거듭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배웠냐면 제곱근까지만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듭 제곱근이라고 할 거고, 자 거듭 제곱근이 뭔지 알아보면 임의의 실수 a와 2 이상인 정수 n에 대해요.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즉 a의 n승이 a가 되는 얘를 만족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 한다. 자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자 a의 n제곱근을 x라고 표현하면 a의 n제곱근은 n제곱 했을 때 a가 나오는 모든 수를 뜻해요. 그럼 몇 차 방정식이에요? 자, n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우리 전에 수학상 하면서 어떤 거 했었냐면 막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거 배웠죠. 그쵸? 아,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예요. 물론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근, 허근 모두 포함해서 2개고,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실근, 허근 모두 합하면 총 3개가 나와요. 그럼 이건 n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x는 실수, 허수 모두 포함해서 총 n개가 되게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a의 n제곱근이라 하면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모든 수를 뜻한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실수인 거듭제곱근. 근데 봐요. a의 n제곱근 모두 실수는 아니겠죠. 그쵸? 아, 이 중에 실수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복소수 범위 내에서 복소수라는 건 우리 실수, 허수 통틀어서 복소수라 얘기하죠. 그래서 복소수 범위 내에서 실수 a의 n제곱근은 n개가 있지만 실수인 것만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은 자, 한번 쭉 살펴보고 그래프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게요. n이 홀수인 경우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오직 하나뿐이고, 이를 n제곱근 a로 나타낸다. 이거 어떻게 읽냐면 n제곱근 a라고 읽어요. 우리 전에 제곱해서 만약에 뭐 2가 나오는 수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쵸? 여기에도 뭐가 숨어 있었던 거냐면 원래 2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타내는 건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를 지금 잡아준 거죠. 그쵸? 어쨌든 지금 n이 홀수인 경우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오직 하나뿐이고 이를 n제곱근 a로 나타냅니다. 자, n이 짝수인 경우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0이랑 막 자, 수학 1 이제 첫 번째 단원 지수와 로그 함수의 이제 첫 번째 지수 단원 개념 강의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A의 n제곱근이라면 뭐라고 했냐면 자, A의 n제곱근을 x라고 하면 요 x는 n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수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n이 짝수인 경우 n이 홀수인 경우로 나눠서 볼 건데 자, n이 짝수인 경우 보면 자, n이 짝수면 여러분 y는 x의 n제곱 그래프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일단 y는 x제곱 그래프 알죠? 그쵸? x제곱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자, 만약에 여기 4가 들어오면 이거 훨씬 더 가파르게 가고 자, 6이 되면 이제 더 가파르게 가요. 어쨌든 n이 짝수가 되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됐나요? 자, y는 x의 n제곱 그래프와 우리 y는 a 그래프 y 교점의 개수를 살펴볼 건데 요때 자 요때도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어떻게 되나 볼 건데 자 볼까요? 자, y는 x의 n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지금 n은 짝수인 상태예요. y는 a 여기서 a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저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실근이 몇 개죠?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요. 왜냐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x의 n제곱은 a, 요건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의 n제곱근이라 하면 총 n개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왜 2개인가요? 자, 실근만 2개예요. 총 n개가 있는데 실근 2개, 나머지는 다 허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가 0이 되면 y는 a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쵸? 그렇다면 해는 요거밖에 없겠네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요때는 실근이 1개가 되고 그때 이 a는 0이 그때 요 x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a가 음수면 y는 a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그쵸? 그럼 y는 x의 n승 그래프와 교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실근이 0개가 됩니다. 자, 당연하죠. x 짝수 제곱했는데 음수를 만들 수 있는 실수는 없어요. 맞죠? 요렇게 되고 요때 요 x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도 배울 건데 그거는 요 밑에 자, 홀수일 때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 어떻게 생기냐면 자, n이 홀수 일단 1인 경우엔 그냥 이렇게 쭌쭌쭌 올라가죠. 그쵸? 자, n이 1인 경우엔 y는 x이기 때문에 y는 x의 n승 그래프 이렇게 생기는데 1을 제외한 홀수 뭐 3, 5, 7, 9 전부 다 그래프의 개형이 요런 식이에요. 요런 모양이고 자, n의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가파르기만 달라질 거예요. 자, 홀수일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요렇게 돼. 그렇다면 요때도 각각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래프와의 교점을 살펴보면 자, 우리 요 색깔로 y는 a 그래프 표현을 해볼게요. 자, a가 양수, y는 a 그래프 이렇게 생기죠. 그쵸? 교점 하나. 자, a가 0, 그래도 교점 하나. a가 음수, 그래도 교점 하나가 나와요. 아하, 그렇다면 n이 홀수가 되면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랑 상관없이 모두 다 실근은 몇 개다? 실근은 1개구나. 됐나요? 실근은 1개가 되고 자, 이 실근이라는 것은 x는 n제곱이 a가 되는 x값을 얘기하죠. 그쵸? 우리 요런 x를 어떻게 표현을 하기로 했냐면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고 n이 홀수일 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고 그 x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1로 돌아와서 자, 짝수일 때는 어떻게 나오죠? 요래 지금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0이 나오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죠. 그쵸? 아하, 그럼 요 짝수일 때는 지금 보니까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
얘가 k라는 값이라면 여기는 지금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실근이 2개고 요 실근. 자, x는 n제곱 a를 만족하는 요 실근 x 값은 이번에는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2개가 나와요. 됐나요? 자, 실제로 짝수 제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아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a가 0인 경우에는 실근 1개, 얘는 x는 0이죠. 그쵸? 여기서 만나니까. 그 다음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실근이 없기 때문에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이 실수인 거듭제곱근 n이 홀수인 경우, 아까 홀수인 경우에는 실근이 1개였죠. 그쵸?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오직 하나뿐이고, 그쵸?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하나뿐이고 이를 n제곱근 a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자, n이 짝수인 경우 a가 양수일 때 지금 얘를 만족하는 x에 대해서 얘기 중이고 이때 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라 그랬어요. 그쵸? 교점 2개였죠? 양수와 음수 각각 하나씩이고 걔를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나타냈죠. 그래서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 2개가 생기는 거예요. a는 0일 때는 아까 1개였어. 0이죠. 그쵸? 맞죠? 그 다음 a가 음수면 그래프와의 교점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n개가 모두 다 허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4. 거듭제곱근의 성질. 거듭제곱근의 성질, 우리 루트의 성질과 같아요. 우리 루트는 그냥 우리 제곱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루트의 성질과 같아서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우리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였죠. 그쵸? 거듭제곱근도 마찬가지예요. n 같으면 한 대 묶어서 써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a, b 다 양수일 때 자, 요렇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우리 루트 2를 자, 안에서 제곱하나 자, 밖에서 제곱하나 둘 다 뭔가요? 둘 다 2죠. 그래서 요 거듭 제곱하고 싶을 때는 루트 제곱근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 제곱근 밖에서 해줘도 돼요. 마찬가지죠. 밖에서 해줘도 되고 안으로 넣어줘도 괜찮아요. 됐죠?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4번은 도대체 저것은 무엇이냐 뭐냐면 볼게요. 우리가 x의 n제곱의 m제곱이 있어. 이렇게. 얘가 a래요. 만약에 이런 게 나왔으면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순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x의 m제곱에 n제곱이 a라고 보면 우리 아까 x의 n제곱이 a야. 이런 실수 x 하나를 n제곱근 a라고 표현할 수 있어 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xm제곱은 n제곱근 a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x는 m제곱근 요 i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지금 얘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가본 거고 얘를 한 방에 가주면 이게 x의 mn제곱이 a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x는 mn제곱근 a 그냥 이렇게 해버릴 수 있지 않나요? 맞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x를 구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해서 x를 구한 거죠? 근데 요 x랑 요 x 당연히 같은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m제곱근 n제곱근 a다 라고 하면 요거 싹 곱해서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자 이쪽에 와서 얘부터 볼게요. 우리 x의 n제곱이 a의 m제곱이라 하죠. 그럼 이런 x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x는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자 볼까요? x의 np제곱이나 a의 m제곱이나 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뭐 했냐면 x의 np제곱이나 여기 a의
np제곱이랑 같아요. 지금 양변에 p제곱 해준 거예요. 두 수가 원래 같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이거 세제곱, 이거 세제곱 당연히 같은 거죠. 둘이 원래 같았으니까. 그럼 얘도 p제곱 해줬고 요수 자체도 p제곱을 해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np 제곱근 a의 mp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아하, 그래서 지금 요 x랑 요 x는 같은 x예요. 자, 여기 거듭제곱근 여기다가 만약에 p를 곱해줄 거면 요 제곱근 안에 있는 요 지수 자리 p 같이 곱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제곱근 2에 5제곱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6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 거듭제곱근 자리 2 곱했으니까 안에 있는 지수 자리에도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요 소리예요. 둘은 같은 수가 되겠죠. 그쵸? 그렇다면 약분도 가능하겠네요. 6하고 10. 2를 공약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2 다 약분해서 이렇게 해서 써줄 수도 있어요. 되셨죠? 자, 페이지 9쪽은 페이지 8쪽에 있는 쌤이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쌤은 이제 바로 페이지 10쪽으로 와서 필수 예제 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27의 세제곱근은 3뿐이다. 자, 기억 볼게요. 27의 세제곱근. 27의 세제곱근이라 하면 자, 세제곱했을 때 27이 나오는 모든 x를 뜻하죠. 그쵸? 자, 이런 x. 물론 실수는 3뿐이 없긴 하지만 이거 3자 방정식이에요. 이런 x값 총 몇 개라고 했죠? 총 3개. 그럼 기억은 틀려요. 3뿐이다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맞냐?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3뿐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참이 돼요. 근데 어쨌든 기억은 땡. 니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니은 보죠.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라 하면 그 아이를 x라 표현하면 4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16 나오는 x를 뜻하는데 아까 전에 자 x의 n승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고 했나요? 자 짝수면 x의 n승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값이 있나요? 음수 없죠? 그래서 자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참이 되겠어요. 자 디귿 제곱근 81은 제곱근 81 제곱근이라는 건 루트를 말해요. 제곱근 81은 그냥 우리 뭐 읽은 거냐면 루트 81을 읽어준 거예요. 루트 81은 그냥 9죠. 그쵸? 뿔마 9가 아니에요. 그래서 땡. 그럼 제가 맞는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81의 제곱근은 뿔마 9이다. 이렇게 되면 맞겠네요. 왜냐면 81의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해서 81이 되는 모든 수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디귿은 땡. 자, 리을.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이다. 자, n이 홀수라 그랬어요. n이 홀수고 3의 n제곱근. 3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자, 리을 여기다 볼게요. 3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그 아이가 x면 x를 n승했을 때 3이 나오는 수를 뜻하고 자 n이 홀수라 그랬죠. n이 홀수면 그래프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냐면 x의 n승 그래프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얘랑 자 y는 3하고의 교점 몇 개 생기죠? 자, 1개 생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리을 맞네요.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이다. 그래서 리을은 참이 되겠어요. 그래서 필수예제 1번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 1-1번 잠깐 볼게요. 루트 81의 4제곱근 중 루트 81은 9죠. 그쵸? 9의 4제곱근 9의 4제곱근 9의 4제곱근 그럼 4제곱 했을 때 9가 나오는 수 중 음의 실수인 것 그럼 x는 마이너스 4제곱근 9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를 a라고 하겠대요. 근데 일단 a 조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np제곱근 a의 mp면 얘 뭐랑 같았냐면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했어요. 요 거듭제곱근과 지수 자리에
지수 자리에 같은 수를 곱해줘도 되고 약분을 해줘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요 수는 마이너스 4제곱근 3의 제곱이죠. 그쵸? 마이너스 2 약분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2제곱근 우리가 원래 쓰던 루트에는 2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곧 A가 되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A고 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것은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20 자, 5가 나오는 수를 뜻해요. 세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125 나오는 x값 자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실근 그쵸? 그래서 이때는 얘가 b 따라서 우리한테 a, b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5 곱해서 5 루트 3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쵸? 되셨죠? 자, 필수예제 2번 갈 건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자, 만약에 x의 n제곱이 a의 n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x a다 라고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요 x는 아까 거듭제곱근 가지고 표현을 했던 거랑 연결해서 보면 x의 n제곱이 a면 x 얘를 만족하는 x 중 하나가 n제곱근 a 이렇게 됐었죠. 그쵸? 맞죠? 그럼 x의 n제곱이 a의 n제곱이야. 요런 x n제곱근 a의 n제곱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런 x가 a죠. 그래서 이런 x는 a가 돼요. 아하. 자,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자, 거듭제곱근과 지수가 같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거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1번 먼저 보면 일단 4제곱근 3 곱하기 4제곱근 27 빼기 4제곱근 16이에요. 요거 일단은 곱해져 있고 거듭제곱근 같으니까 한 대 묶어서 4제곱근 8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얘는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4제곱근 안에 거 81은 3의 4제곱 자 16은 2의 4제곱 아까 n 같으면 이거 루트 밖으로 거듭제곱근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얘는 3 얘는 2가 돼서 자 1번은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다음 2번이에요. 다음 2번 보면 우리 n제곱근 a의 m제곱이나 n제곱근 a의 m제곱이나 서로 같다 그랬죠. 그쵸? 자, 안에다가 거듭제곱을 넣어주던지 넣어줘도 되고 밖으로 빼놔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 여기 5제곱 이 5제곱 안에다 해줘도 되죠. 그럼 저거 5의 5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누기 세제곱근 25 써줄 수 있고 그 다음 자 n제곱근 m제곱근 a 요거 이렇게 곱해서 n제곱근 a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우리 하고 넘어왔죠. 그쵸? 앞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세제곱근 그냥 루트에는 원래 2가 숨어 있는 거라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눌 건데 거듭제곱근이 똑같네요. 그럼 세제곱근 한 대 묶어서 5의 5제곱 나누기 5의 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얘는 6제곱근 64다 잡아줄 수 있겠네요. 다음 세제곱근 안에 5의 5승 나누기 5의 2승은 5의 3승이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6제곱근 64는 2의 6제곱이에요. 거듭제곱근이 같네. 얘 5, 얘는 2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계산. 그래서 2번은 7 이렇게 간단히 계산해 줄 수 있겠어요. 자 3번 세제곱근 x의 제곱 4제곱근 x의 세제곱 뭔가 뭐 묶어서 쓰든 어떻게 하고 싶은데 거듭제곱근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쵸?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떤 거 이용할 거냐면 다시 n제곱근 a의 m제곱은 np제곱근 a의 np제곱과 같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자 3하고 4의 최소 공배수 12를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 거듭제곱근 자리에 4를 곱하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여기 p 곱했으면 안에 지수 자리에도 p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4 곱했으니까 지수 2에도 4를 곱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여기는 12제곱근 3 곱했으니까 안에 3 곱해서 x의 9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12제곱근 맞췄으니까
안에다가 한 대 묶어서 써주면 이렇게. 그러면 12 제곱근 x의 17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간단히 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4번은 자, 이번에는 5제곱근 위아래 일단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아래도 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듭제곱근을. 자, 위아래 다 분배를 할 건데 여기 그냥 루트 x는 2 살려서 써줄게요. 2가 숨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그쵸? 그다음 그 다음 항도 세제곱근 안에 루트는 요거 살려서 써주고 여기는 세제곱근 5제곱근 x 곱하기 그냥 루트에는 2가 숨어 있기 때문에 분배할 때 2 살려서 써주면 이렇게 여기도 2제곱근 세제곱근 x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 정리를 해주면 요거 곱해서 15제곱근 x 얘는 10제곱근 x 여기는 6제곱근 x 15제곱근 x 10제곱근 x 6제곱근 x 이렇게 될 거고 자 약분할게요. 얘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졌어. 다 지워졌어. 답은 1이 되겠죠. 자, 이 지수의 확장 지금 12쪽이고 12쪽 1, 2, 3, 4, 5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리 예전에는 뭐 a의 n제곱이다 하면 요 n자리에 뭐만 넣었었냐면 자연수만 배웠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지수를 배웠는데 그때는 n자리에 자연수만 들어갔었는데 요 n을 일단은 자 정수로 확장을 해요. 정수면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전부 다 확장을 하는 거죠. 정수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 여기 이제 분수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수 범위로 다 확장을 해요. 그래서 법칙은 다 똑같은데 범위를 쭉쭉쭉 확장을 하는 거고 자 실수라면 여기 이제 거듭제곱근 자리에 뭐도 들어갈 수 있냐면 루트도 막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a의 영승은 1이래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요거를 a의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거거든요. 전에는 막 m이 클 때, n이 클 때, 둘이 같을 때 막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정의를 할 건데 자, 만약에 여기서 a의 m승 나누기 a의 m승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 지수 빼라 그랬는데 지수 빼주면 이거 0승 나오죠. 그쵸? 근데 a의 m승이랑 a의 m승 같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의 0승은 1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밑에 상관없이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2의 0승도 1, 마이너스 5의 0승도 1, 루트 2의 0승도 1, 죄다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수 자리에 있는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냐면 역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 하면 a의 n제곱의 역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뗀 놈의 역수. 그래서 a의 n제곱의 역수 이렇게 나왔죠. 그쵸? 맞나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2의 마이너스 3승은 2의 3승의 역수. 그래서 2의 3승분의 1이 되는 거고 3분의 2의 마일승은 3분의 2의 1승의 역수니까 뒤집어져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요거 a분의 b의 마이너스 1승은 b분의 a구나.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들어가 있다. 그것은 그 마이너스 없는 놈의 역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2번 지수 법칙. 지수가 정수일 때 우리 이거 알고 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요거 정수 범위로 확장한 것 뿐이에요. 자, a m제곱 나누기 a n제곱 이제는 a에 나누면 무조건 뺄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무조건 뺍니다. 위에서 아래 지수 빼주면 a의 마이너스 3제곱 되죠. 이것은 a의 3제곱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a의 3승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마찬가지로 자 mn 해주면 되고 n제곱 분배 가능하죠? 맞죠? 자 이제 3번 유리수인 지수. 지수 자리에 유리수. 자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뜻하죠. 자 지수 자리에 유리수인 지수가 들어올 건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자 우리 거듭제곱근에서 n제곱근 a의 m제곱을 앞으로는 이제 a의 n분의 m제곱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 거듭제곱근을 이 지수 자리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해줌으로써 계산이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의 n분의 m제곱이면 이것은 n제곱근 A의 m승이다. 그래서 A의 만약에 뭐 2분의 3승이면 이것은 2제곱근 A의 3승이 되고, 우리 2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해서 이런 식으로도 써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렇다면 n제곱근 A는 여기 1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n분의 1제곱은 이렇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자, 루트 4는 2죠. 루트 4는 여기 원래 2가 이렇게 숨어있다 그랬었어요. 이거죠? 그럼 아까처럼 n제곱근 A의 m승 지수를 표현해보면 이거 A의 n분의 m승이라 했잖아요. 그럼 얘는 2의 2분의 2승이죠? 아하, 2의 1승이라 2예요. 얘 2잖아요. 그쵸? 사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 루트 4에도 이런 내용이 숨어있던 거예요. 얘는 9의 3분의 2승은 어떻게 되죠? 3제곱근 9의 2승 이렇게 가서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얘는 25의 2분의 1승은 요거 여기로 넘어올 때 뭐 한 거냐면 2제곱근 25의 1승 한 거고, 자 우리 2는 생략해서 써도 되니까 이거 루트 25야 그냥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루트 25는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4번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자 똑같은 지수 법칙이 성립해요. 2번과 같죠. 다음 이제 지수가 실수로 넘어와도 자 똑같은 법칙들이 성립합니다. 단 여기 써 있는 거 잘 봐주셔야 되는데, A하고 B가 양수일 때예요. 밑이 양수일 때이기 때문에 자 양수일 때만 마음대로 성립을 하고, 양수가 아닐 때는 같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필수예제 3번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이제 지수의 확장해서 이제 지수 자리 우리 막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다 확장했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거듭제곱근은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9는 그대로 안 둬요.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승 플러스 여기 8은 2의 3승이니까 2의 3승에 마이너스 2승분의 27. 1번 일단 이렇게까지 정리한 거 이해하시죠? 다시 그럼 3의 제곱 플러스 3의 4제곱분의 10 곱하기 여기는 2의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6제곱분의 27. 일단 여기까지 나올 거고,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이제 딴 소리를 잠깐은 해보면, 우리 x제곱 플러스 x세제곱 묶어서 정리해서 쓰면 우리 차수가 낮은 아이로 묶어서 이렇게 쓰지 않나요? 그쵸? 자 항상 정리할 때는 차수가 낮은 놈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3의 제곱으로 묶겠죠? 3의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2개 묶어냈으니까 2개 남고, 요렇게 여기는 자 둘 중에 누가 작냐면 마 6이 작은 거예요. 그럼 2의 마 6으로 묶어내면 여기는 이렇게 남아요. 그래야지 곱했을 땐 더해지니까 2의 마 5승이 되겠죠? 플러스 1 됐나요? 분의 27이 되겠죠? 요까지 하고 보면 3의 제곱 곱하기 여기가 9 더하기 1이니까 10이 되고, 곱하기 여기는 2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이건 지워졌죠. 여기 3의 제곱이랑 3 곱하면 3의 제곱이랑 3 곱하면 27이 되니까 여기 27이니까 이렇게 해서 싹 지워지네요. 그렇다면 얘는 2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 되죠. 그쵸? 얘 누구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2의 마이너스 6승은 2의 6승의 역수예요. 2의 6승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아하. 그럼 이거 64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64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2번. 자, 2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2번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까 지수 법칙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밑이 양수일 때라 그랬어요. 자, 무슨 짓 하면 안 되냐면 여기서
자, 마3의 4승의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마3의 2승이야. 그냥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할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4 짝수 제곱하면 이미 마이너스는 사라지죠. 그쵸? 그래서 그냥 3의 4승의 이렇게 잡으셔야 해요. 됐나요? 빼기 25는 5의 제곱. 그럼 5의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곱하기 100 소인수분해하면 100은 일단은 10의 제곱이니까 2 2개, 5 2개 갖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분의 3 여기까지 해주고 정리할게요. 그럼 3의 제곱 빼기 요렇게 지워지면 5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요거 분배 가능하죠. 이렇게. 그럼 2의 제곱의 2분의 3제곱이니까 2의 3승, 5의 제곱의 2분의 3승이니까 5의 3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9하고 끝났고 자 2의 3승은 8로 계산해주고 자 5의 마3승 곱하기 5의 3승 어떻게 되냐면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면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죠. 곱하기 밑이 같고 자 곱해주면 지수는 더해주면 돼요. 그럼 이건 5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 0이죠. 근데 모든 수의 0승은 다 1이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1이 돼요. 그러면 9-8이 되니까 이번에 답은 1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3번 자 세 번째 거 루트 2 곱하기 세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2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루트 하나씩 순차적으로 벗겨볼 건데 우리 아까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지수를 표현할 수 있었죠. 그쵸? 그럼 하나씩 할게요. 요 2는 요 루트 하나가 씌워져 있어요. 그쵸? 그럼 요거 무시하고 얘 루트 벗겨주면 얘는 그냥 제곱근 2 요거 하나예요. 됐나요? 얘는 밖으로 빼시죠. 그 다음 2는 2제곱근과 세제곱근이 씌워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두 줄이니까 요 두 개 씌워져 있는 거죠. 그럼 얘 싹 곱해서 써주면 이건 6제곱근 2가 돼요. 됐나요? 지금 얘랑 얘는 다 벗겨줬어. 그쵸? 그럼 얘 하나 남았고 얘랑 얘는 지금 여기 있고 자 4제곱근이 얘는 지금 몇 개 씌워져 있어요? 제곱근, 세제곱근, 4제곱근 씌워져 있으니까 한 번에 곱해주면 6, 4, 24 이렇게 되겠죠. 다시 표현하면 얘는 2의 2분의 1제곱 2의 6분의 1제곱 2의 24분의 1제곱 자 요거 지수 어떻게 해주면 되죠? 밑이 같죠? 그럼 지수 싹 더해주면 되겠네요. 곱하기니까 그럼 2분의 1, 6분의 1, 24분의 1 더해야 되니까 통분해서 더해주면 24분의 12 플러스 4 플러스 1이 돼서 2의 24분의 1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고 혹시 뭐 객관식이라면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이 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다시 표현하면 24 제곱근 2의 17제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 제곱근으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지수로도 표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제곱이야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 둘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쌤 지금 하고 있는 강의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문제 다 풀지 않고 위에 필수 예제만 풀고 이제 내용 설명하면서 갈 건데 중요한 문제들은 아래 있는 것도 하나씩 한번 보면서 갈게요. 지금 문제 3-1에 1번만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1번 보면 다시 루트 이거 살려주기로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근 a제곱 곱하기 4제곱근 a의 6제곱 아까보다 조금 복잡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하나씩 볼 건데 지금 봐봐요. 얘 바로 하죠. A에 지금 요 A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럼 A의 2분의 1승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 얘는 나왔고 얘는 어때요? 요 부분 얘는 지금 A제곱은 제곱근, 세제곱근 두 개가 씌워져 있죠. 그럼 얘는 6제곱근 A의 제곱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A의 6분의 2승이 되겠죠? 됐나요? 지금 요것도 다 지금 표현을 바꿨어요. 그럼 얘가 빠지고 나면 지금 A의 6승은 어때요? A의 6승은 제곱근, 세제곱근, 4제곱근이 씌워져 있으니까 싹 곱하면 24 제곱근 A의 6승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A의 24분의 6제곱이 되겠네요. 이것과 A의 4분의 K제곱이 서로 같다 이 소리예요. 이 부분 자 그럼 A의 2분의 1 플러스 6분의 2는 3분의 1
지금 곱하기니까 지수 다 더해도 되죠. 플러스 4분의 1. 얘가 A의 4분의 K가 되겠네요. 그럼 누구랑 누가 같아지면 되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얘랑 얘랑 서로 같다라고 문제 풀면 될 것 같고 요거 통분해주면 12분의 6 플러스 4 플러스 3. 얘가 12분의 3K야. 양변 12 곱해주면 이거 됐죠. 그래서 13이 3K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자 하는 K값은 3분의 1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문제가 위에 있는 문제에 비해서 아래에 문제 3-1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지수 법칙들 잘 확인하시고 차분히 한번 정리하면서 풀어보세요. 필수예제 4의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式을 간단히 하여라. 자,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인데 이놈의 곱셈 공식은 우리를 놔주질 않아요. 그쵸? 일단 보면 지금 요까지 보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합차니까 제곱의 차로 바뀌죠. 그쵸?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지금 요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를 정리해놓고 뒤에 이제 a 플러스 b 잡아주면 되고 얘는 a 2분의 1이랑 2 곱해주면 1, a의 1승 빼기 아이고 b였는데 a의 1승 빼기 b의 1승이니까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의 곱.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두 번째 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보면 일단 우리가 이용하는 식은 뭐냐면 우리 a 플러스 b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곱해주면 이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야 라고 했던 거 엄청 많이 했던 곱셈 공식이죠. 그쵸? 자, 이것을 이용할 건데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a의 3분의 1 제곱을 자, x로 치환을 하고 b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을 y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x, b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이 y가 되고 자, a의 3분의 2 제곱, a의 3분의 2 제곱은 얘는 요거 양변 제곱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a의 3분의 2 제곱은 x 제곱이 되고 요 가운데 항은 x랑 y의 곱이네요. 그 다음 요 뒤에 항은 양변 이거 제곱하면 나오는 거니까 y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고 아하, 그렇다면 이것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구나.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치환했던 거 다시 돌려줄게요. x 자리에 a의 3분의 1 들어오고 y 자리에 b의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와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a의 1승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자, 마이너스 의미는 뭐였다고 했냐면 역수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a 플러스 이것은 b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5번으로 갈게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꼴의 시계값 구하기인데 우리 자,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이 둘은 서로 역수 관계죠. 그쵸? 맞죠? 왜냐면 a의 마이너스 x는 a의 x분의 1을 뜻하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둘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a와 a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면 얘는 1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역수니까. 그리고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지수끼리 더하면 a의 0제곱이죠. 그쵸? 자, 0제곱은 항상 1이다 라고 했었어요. 맞나요?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서 자 이번엔 x의 2분의 1제곱을 라지 x라고 볼게요. 그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x분의 1로 볼 수 있죠. 역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거. 자, 얘를 x라고 했죠. 그쵸? 얘를 라지 x라고 봤으니까 얘는 이것을 제곱하면 나오네요. 그쵸? 양변 제곱하면 x가 되니까 플러스 자, 이거 제곱하면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를 제곱한 게 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고 우리 이거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면 x 플러스 라지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아까 이렇게 치환했고 이 x의 2분의 1승을 라지 x,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라지 x분의 1이라고 뒀어요. 그럼 문제에 주어진 게 라지 x 플러스 라지 x분의 1이 4다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와주면 4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14. 이렇게 답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되셨죠? 그다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4승을 해줘야지 x제곱이 나오죠. 그쵸? 그럼 양변 4승 해주면 이 a는 x의 라지 x의 4승 역수관계니까 얘는 이렇게 이거는 얘로부터 넘어와줘야 되죠. 이거 제곱한 거 빼기 2 해주면 되고 아까 라지 x제곱 플러스 라지 x제곱분의 1의 값 구했어요. 얘 얼마였냐면 14였죠. 그쵸? 그럼 들어와주면 14의 제곱 빼기 2. 14의 제곱이 196이니까 196 빼기 2는 194.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셨죠? 자, 3번. x의 2분의 1제곱을 우리 아까 x의 2분의 1제곱을 라지 x라고 놨어요. 그럼 x의 2분의 3제곱은 이거 세제곱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 a가 라지 x 세제곱 둘이 역수관계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곱셈 공식의 변형 이용하면 플러스 세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라지 x 플러스 x분의 1이 아까 4였으니까 이건 4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4가 돼서 64 마이너스 12가 되므로 다음 시계값은 52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서 잠깐 곱셈 공식 정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푸는데 난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죠. 그쵸? 맞나요? 하나만 더 쓸게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여기서 이제 문제 푸는데 이용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합곱을 할 때 차를 구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써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쓴 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이 값들을 구해냈고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a 자리에 라지 x가 들어갔고 b 자리에 라지 x분의 1이 들어가서 자 곱은 역수관계니까 사라진 거예요. 맞죠? 이 식들을 이용해서 아래 문제도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6번 별표 좀 칠게요. 자, 어려워서 치는 별표가 아니라 잊지 말라고 치는 별표예요. 되게 잘 나오는 문제고 시작하는 법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는 이런 문제라서 일단은 별표를 좀 치라고 했어요. 자, 보죠. a의 2x제곱이 5라고 주어졌고 a의 2x제곱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쵸? 맞나요? 자, a의 2x제곱 다시 말하면 짝수 제곱이 주어졌기 때문에 짝수 제곱이 되도록 만들 거고 자, 분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분수는 위아래 같은 수를 또는 같은 식을 곱하거나 나눠도 같은 수나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이냐면 위아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어요. 자, 위아래다 a의 x제곱을 곱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되면 a의 2x죠. a의 x승 곱하기 a의 x승은 지수 더하면 되니까 자,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면 요거는 서로 역수관계니까 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a의 2x제곱이 5라고 나왔어요. 문제에. 그럼 5 플러스 1,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6분의 4가 돼서 약분해주면 3분의 2 이렇게 다음 식의 값을 구하게 될 수 있어요. 됐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준 건 짝수 제곱이에요. a의 2x제곱이죠. 근데 지금 여기 그냥 x제곱과 3x제곱 이런 아이들이 나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에 a의 x승을 한번 곱해 볼게요. 곱해주면 자, 곱하면 a의 자, x 더하기 x승이니까 a의 2x승 플러스 둘이 역수관계 1 요거는 쭉 곱해주면 a의 3x승과 a의 x승 곱하면 4x승 되고 요건 곱해주면 플러스 지금 곱하기 하면 지수자리 더하면 되죠. 지수자리 더해주면 a의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자, A의 2x승은 5. A의 4x승은 이것을 제곱한 거죠. 그쵸? 이거 제곱해주면 4x 되는 거니까 5의 제곱. 요것은 A의 2x승의 역수니까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이건 6분의, 자, 5분의 125 더하기 1이니까 126이 되고, 번분수 처리해주면 5 곱하기 6분의 126. 자, 6 약분하면 21. 이렇게 돼서 시계값 5분의 2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됐죠? 필수 예제 7번도 무조건 별표를 쳐주세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요런 유형이 나오거나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유형이 나오거나 무조건 볼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 때. 자, 7. 밑이 서로 다른 식이 주어졌을 때 시계값 구하기. 자, 1번 보니까 972의 x제곱은 8이래요. 그리고 243의 y제곱은 16이래요. 그래 놓고는 x분의 3 빼기 y분의 4의 값을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어요. 자, x가 지금 분모에 와 있어야 되죠. 그쵸? y도 분모에 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볼 거냐면, 자, 양변 x분의 1제곱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자, 양변 x분의 1제곱하면 여기는 이건 972가 되고 얘가 8에 x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쵸? 맞나요? 이거 조금 다시 정리해보면 2의 3제곱의 x분의 1제곱이므로 2의 x분의 3제곱이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옆에 있는 243도 마찬가지로 양변 y분의 1제곱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지워지니까 243은 16의 y분의 1제곱이 될 거고 16은 2의 4승이죠. 그럼 2의 4승의 y분의 1제곱이니까 2의 y분의 4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나요? 아하, 지금 요거 여기서 잡은 건 972가 2의 x분의 3제곱이야. 그 다음 243이 2의 y분의 4제곱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요 지수 자리에 들어있는 요 두 놈을 뺀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지수를 빼려면 전체식은 어떻게 돼야 되죠? 자, 나눠줘야 되죠. 맞죠? 그래서 972 나누기 243. 자, 좌변 나눠주면 뭐 나오냐면 972 나누기 243은 4가 될 거고 둘 나눠주면 지수는 빼면 되니까 2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아, 2를 제곱해야 4가 나오죠. 따라서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의 값은 2야 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되셨죠? 자, 뭐가 중요하냐면 양변 x분의 1승, 자, 양변 y분의 1승하고 시작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2번 문제 보니까 자, 아까는 972의 x승이 8이야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양변 x분의 1승 할 수 있었고 243의 y승이 16이야 라고 했으니까 양변 y분의 1승에서 뭔가 할 수 있었는데 기준이 없어. 기준이 2의 x승이 뭔지 4의 y승이 뭔지 8의 z승이 뭔지를 안 줬죠. 그쵸? 그럼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2의 x승은 4의 y승은 8의 z승 모두 같다 그랬고 그게 k로 같아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다 역수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2의 x승이 k죠. 지금 그 다음 4의 y승이 또 k고 또 8의 z승도 k예요. 여기서 자, 여기는 양변 x분의 1제곱을 해주고 여기는 양변 y분의 1제곱을 해주고 여기는 양변 z분의 1제곱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x 지워지니까 2는 k의 x분의 1이 되고 이 식은 4는 k의 y분의 1이 되고 자, 이 식은 8은 k의 z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양들이 나왔죠. 근데 지수 자리 얘네 둘은 지금 더하고 얘는 지금 빼죠. 그렇단 소리는 자, 지수를 더했다는 건 얘네 둘은 곱했다는 소리고 자, z분의 1을 뺐다는 소리는 이건 나눴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얘네 둘은 곱해주고 얘네 둘은 곱해주고 얘는 나눠주면 돼요. 자, 좌변 2와 4는 곱해주고 8을 나눠줄게요. 자, 우변 k의 x분의 1하고 k의
y분의 1은 곱해주고 자 k의 z분의 1은 나눠줄게요. 그럼 8 나누기 8이니까 좌변 1이 되고 자 k의 곱하면 지수는 더하기로 되고 빼면 지수는 나누면 지수는 빼주면 되죠. 그쵸?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무슨 얘기 했었냐면 우리 자 1이 나오는 경우 언제라 그랬죠? 자 a의 0승이 1이야. 이거 많이 썼어. 맞죠? 지수 자리에 위치에 상관없이 지수 자리에 0이 들어가야 값이 1이 나와요.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은 0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필수예제 7번 한 두 번씩 풀어서 이제 내용 완전히 익혀주세요.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 필수예제 8이에요. 이것도 내용만 익히면 진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그냥 이대로 보면은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죠. 그쵸? 자,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우리 만약에 루트 3하고 루트 4를 비교하면 이게 당연히 큰 거 아닌가요? 얘는 어떻게 하면 왜 알 수 있냐면 거듭제곱근이 같잖아요. 그쵸? 자, 안에 들어있는 놈이 큰 게 큰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은 세제곱근 2, 4제곱근 3, 6제곱근 5 요런 상태지만 요런 상태라서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거듭제곱근을 맞춰보려고 해요. 자, 3하고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인가요? 12죠. 자, 이거 12로 맞춰주면 거듭제곱근 자리에 4를 곱했죠. 그럼 여기 지수도 4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요거 12 거듭제곱근에 3 곱했으니까 여기도 지수 자리에도 3 곱해서 3승 잡아주면 되고 거듭제곱근 자리에 2 곱했으니까 얘는 제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12 제곱근 16 12제곱근 27 자, 12제곱근 25 이렇게 나오네요. 아하, 제일 크죠? 얘가 1등, 얘가 2등, 3등이에요. 그래서 대소 비교해주면 제일 작은 거부터 쓸까요? 제일 작은 거 3등이. 세제곱근 2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가 2등, 그 다음 6제곱근 5가 되고 그 다음은 4제곱근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소 비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거듭제곱근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여라 하면 자, 여기 거듭제곱근 자리에 들어있는 수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전부 다 거듭제곱근을 맞춘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수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문제 8-2번 내용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자 대소 비교할 때 하나 쓰기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좀 8-2는 엄청 많이 질문하는 문제거든요. 자 대소 비교의 기본 일단 뺐어요. A하고 B의 크기 대소 관계가 궁금해요. 뺐는데 양수 나왔어. 그럼 A가 큰 거죠. 그치? 그리고 반대로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 그럼 누가 큰가요? B가 큰 거죠. 자, 요 내용을 이용할 거예요. 지금 A하고 B 그냥 비교하긴 좀 뭐해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볼 생각입니다. 자, A, B 빼보면 4 곱하기 세제곱근이 더하기 2 루트 3에서 자, B 빼보면 이렇게 되고 자, 얘는 4에서 3 빼니까 세제곱근이 하나 남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둘 중에 누가 큰지 비교할 거예요. 여기 2 숨어 있죠. 둘 중에 누가 큰지 비교할 건데 자, 3하고 2 최소 공배수 6이니까 6제곱근 2 곱했으니까 지수에도 2 해주면 2의 제곱 여기는 6제곱근 3 곱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럼 이건 6제곱근 4고 이거는 6제곱근 27이고 얘가 더 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빼면 음수가 나오겠네요. A에서 B를 뺀 게 음수가 나와요. 그럼 A하고 B는 대소관계 비교됐죠? A하고 B의 대소관계 이런 상태가 되겠어요. 지금 A, B는 끝났고 그럼 이제 B, C 한번 해볼까요? B, C도 마찬가지로 빼보죠. B에서 C 빼보면 3 곱하기 세제곱근이 플러스 3루트 3에서 지금 C 마이너스 2 곱하기 세제곱근이 빼기 4루트 3이 될 거고 자, 요거 계산해주면 3에서 2 빼니까 세제곱근이 하나 남고 요거는 빼기 2, 3 헐 똑같은 애 나왔어요 이거랑 그쵸? 아 그렇게 어렵게 주진 않았네요 그쵸? 뺐더니 똑같이 우리 귀찮지 않게 해줬어. 이거는 음수라고 했어요. 아하 그러면은 B 빼기 C가 음수니까 B하고 C는 이런 대소관계가 있죠. 한 방에 비교되네요.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래서 A, B, C의 대소관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비교할 때 바로 비교가 안 되면은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빼서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9번. 일단 보는 순간 조금 쫄리는 문제예요. 그쵸? 뭔가 말이 많고 식이 있고 이런 문제 막 언어 풀듯이 막 밑줄 막 긋고 막 슬러시 하고 난리치고 못 풀겠어요. 이런 친구들 엄청 많은데 우리 내용 이거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식에다가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식이 있대요. 자, 이 t가 뭐라냐면 매출액이래. 그리고 요 t는 시간인가 봐요. t1 지난 후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k는 상수예요. k는 고정된 값이니까 우리가 안 건드리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신제품이 출시되고 15일 지난 후. 그럼 요거는 자, 요 스몰 t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죠. 56 곱하기 k 곱하기 자 스몰 t 자리에 넣고 곱하기 10의 6승 15일이 지난 후 하루 매출액이 8,400만 원이었다. 자, t 자리에 8,400만 원 400 곱하기 만원이니까 10의 4승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이랬다고 할 때 신제품이 출시되고 45일 지난 후의 하루 매출액을 구하여라. 일단 여기서 K값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00이랑 10의 4승 잡아주면 이거 10의 6승이죠. 그쵸? 그럼 10의 6승 지우고 그렇다면 K의 15승은 나눠주면 56분의 84가 돼서 7로 약분하면 8분의 12 다시 4로 나눠주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K의 15제곱이 2분의 3 여기까지를 구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자 여기까지 구한 상태에서 신제품이 출시되고 45일 지난 후에 하루 매출 자 우리 T를 구하라는 거고 자, 45일 지났으니까 16 곱하기 K의 요거 자리에 45승이 들어올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때 매출액, 이 T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지금 뭐 아냐면 아까 K의 15승을 찾았거든요. 근데 K의 45승은 K의 15승의 3승이죠. 그쵸? 그럼 이거 구해주면 되겠네. 56 곱하기 K의 15승이 2분의 3이니까 들어와주면 2분의 5의 3승 곱하기 10의 6제곱 56 곱하기 8분의 27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 7 27이랑 7 곱해주면 49에 189 이건 189 02 띵띵띵 띵띵띵 이렇게 붙죠. 아하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8,900만 원이 45일 지난 후의 매출액이 되겠어요. 우리 보통 이거 쓸 때 어떻게 많이 쓰냐면 요거 지금 답에도 확인해볼까요? 18900 만원이라고 하죠. 그쵸? 여기 우리 얘가 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수는 그냥 18900 요까지 쓴 다음에 만원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어리둥절 하시지 말고 뒤에 만원이 붙었으면 공 4개를 만원이라 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강의를 모두 마치겠고요. 처음 배우는 거예요, 지수. 그쵸? 그래서 처음 배우는 수의 표현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처음 배우는 수의 사칙 연산과 여러 가지 활용들을 배워요. 요거 잘 해야지 나중에 뒤에 로그도 잘 할 수 있고 그 뒤로 가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다 잘 할 수 있으니까 자,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